나이 드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속도는 다릅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10살은 더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노쇠해 보이죠. 그 차이, 과연 유전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밥상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저속 노화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춰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개념이거든요. 병원 신세 한번 안 지고 가족에게 짐 되지 않고 내 두 발로 걸으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목표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이 왜 노화의 가장 강력한 가속 페달인지. 둘째, 근육이 왜 노후 자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셋째, 무리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속 노화 루틴. 이 세 가지를 오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혈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신 적 있으시죠? 나른하고 집중이 안 되고 눈꺼풀이 내려앉는 그 느낌. 사실 이게 단순한 식곤증이 아닙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의 신호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망가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흰쌀밥, 밀가루,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죠. 이게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 조절 자체가 어려워지고 당뇨병의 전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혈당이 치솟을 때 체내에서 최종 당화산물, 영어로 AGS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세포를 딱딱하게 굳혀버리거든요. 피부 콜라겐을 망가뜨리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지어 뇌세포까지 손상시킵니다. 한마디로 AGS는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 같은 나이의 건강한 사람보다 생물학적으로 훨씬 빠르게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혈당 관리가 곧 노화 속도 관리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에서 일종의 그물망 역할을 합니다. 이 그물망 덕분에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지죠.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밥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저속 노화 연구로 유명해진 정의원 서울아산병원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저속 노화밥 배합이 있습니다. 렌틸콩 4귀리 2, 현미 2, 백미 2, 이 비율로 밥을 지으면 됩니다. 렌틸콩과 귀리는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소가 훨씬 많고요. 처음에 이 밥이 거칠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렌틸콩은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시고 귀리는 오트밀 타입을 쓰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백미를 아예 없애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완전히 없애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씩, 꾸준히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소모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낮춰줍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연구에서 하루 섭취 칼로리를 11에서 14% 정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내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지고 노화 관련 단백질 지표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평소보다 조금 덜 먹는 것, 딱 그 정도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식사할 때 그릇 크기를 조금 줄여보세요. 반찬은 그대로 두고 밥의 양만 반 공기 정도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먹는 속도도 줄여야 합니다.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약 20분이 걸리거든요. 천천히 드시면 더 적게 먹어도 충분히 배가 차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 돈 얘기만 하시는데요.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노후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근육량은 30살을 정점으로 매년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70살이 되면 30살 때의 절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죠.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노화가 빨라지고요. 악순환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빠르게 줄어드는 이 질환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2026년에 발표된 영양학 학술지 뉴트리언츠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단백질 섭취 부족과 근감소증은 보행장애, 낙상,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반을 다치면 그게 와상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육을 지키는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권장량이 얼마냐고요? 시니어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72에서 90g을 드셔야 한다는 거죠.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 계란 1개에 약 6g, 두부 반모에 약 10g 정도 됩니다. 이걸 참고해서 하루 식단을 짜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고기 한 번 드시는 걸로 단백질을 보충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해서 근육 합성에 쓸 수 있는 단백질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체외로 배출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매 끼니마다 20에서 25g씩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고루 단백질을 드셔야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단백질 챙기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장 쉬운 방법은 계란입니다. 계란 2개를 스크램블이나 삶아서 드시면 단백질 12g이 확보됩니다. 여기에 두부 한 조각 추가하면 20g을 가뿐히 넘기죠. 간단하고 소화도 잘 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 살코기, 생선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고요. 어느 한쪽만 고집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생선구이를 드실 때 두부조림을 같이 곁들이시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요. 단백질 음식 중에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가공육, 즉 소시지나 햄 같은 제품은 단백질 함량은 있지만 나트륨과 첨가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 그대로의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단백질을 드실 때 과도한 포화지방이 같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삼겹살보다는 등심, 닭다리보다는 닭가슴살이나 달간심, 생선은 고등어나 연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속 노화를 위한 일상 루틴인데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운동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잘 드셔도 운동이 없으면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고 운동이라는 자극이 있어야 비로소 근육 합성이 시작되거든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매일 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있어요.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한 번에 운동됩니다.
이 세 부위가 우리가 일어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처음에는 10번씩 3세트, 이게 힘드시면 5번씩 2세트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계단 오르기도 정말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의미 있게 자극할 수 있어요. 주 2에서 3회 이런 저항성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걷기도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게 핵심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길게는 어려운 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이 정도 강도로 걸으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70%는 수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세포 탄력도 떨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액순환도 나빠지고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몸이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즉 약 1.5에서 2리터가 목표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 한 잔,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두시면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분 섭취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 갑니다. 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역시 맹물입니다. 처음에 밋밋하게 느껴지시면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셔보세요. 맛도 살아나고 비타민C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햇볕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올라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팔이나 다리에 직접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외선이 차단되거든요. 실외로 나가셔야 합니다. 아침 산책을 하시면 운동과 햇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낮에 입은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모든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염증도 증가하고 다음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수면 부족과 혈당 상승이 연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취침일 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시고 조명도 약간 어둡게 하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녁에 카페인은 삼가시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속 노화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밥 짓는 방법, 조금 바꾸기, 식사 순서 바꾸기, 매 끼니 단백질 챙기기, 식후에 잠깐 걷기, 물 자주 마시기, 햇볕 쬐며 산책하기. 이것들 중 지금 당장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이 덜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식사 후 졸리던 게 줄어들고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서 10년 후 완전히 다른 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드신 밥 한 끼, 마신 물 한 잔, 걸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건강 저축입니다. 지금 입금하시는 겁니다. 그 이자는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넘쳐나는 거짓 정보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오직 사실이라는 등불만 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00세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